정도 감독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평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상의 전화 마방 취재기자 저는 한대건이고요. 똑같지 뭐. 2016년 12월 4일 일요일 경마 한대건 음담 패설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장산파워, 바깥쪽에 6번. 1경주입니다. 정말 최후의 날개에는 출전을 또 경험을 했고 걸음도 정통이 낮았기 때문에 노력을만 같이 했고요. 6번 머니트랙도 당연히 맞추는 펜스 좋습니다. 3번 놓고 5번 6번. 6번 머니트랙 단독 선두에 그 뒤에 3번 12번. 11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외곽에서 11번. 잠깐만, 11경주입니다. 1번은 리워드 하이는 제가 이마트를 놓고 이제 승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높아도록 하겠습니다. 9번 블랙하이저도 분명히 나아졌고요. 1번 놓고 6번. 9번 10번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9번 10번 여기에 7번 동촌 아티스트까지. 제5경주 출발대 문이 열렸습니다. 출발하면서 서울경 먼저 5경주입니다. 1번은 미스커트 챔피언. 수가 가볍기 때문에 올라오는 마필이 상당히 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놓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8번만 자진 뭐 말은 안 좋았었는데 선행을 나중에 더 뛰는 거예요. 2번 놓고 6번 8번. 단독 선두 자진몰이가 2위. 네. 오늘은 좀 취직학했나? 사람이 자꾸 꺼지니까 좀 이렇게 말을 좀 따르게 하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목소리 좀 높여봤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방송을 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말 한 번 또 그렇게 했다가 또 방송 끄고 또 뭐 치사하게 또 안 보고 뭐 그러진 않겠지, 사실. 궁금해서 여러분들 보는 거 아닐 거예요. 보는 거될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궁금증을 깔끔하게 해결드릴 수 있도록 방송 한번 재밌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경주 있죠. 브리더스컵 대상경주 2세마들의 최강자를 뽑는 부산에서 원종으로 온 마필들 그리고 서울의 대표마들 출전을 했는데 부산 마필들에게 능력으로 밀린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들 받고 있어요. 좀 그런 얘기들 언제쯤 안 나오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어쨌든 뭐 좀 이따가 브리더스컵도 뭐 자세하게 풀어드릴 건데 재밌을 것 같아요. 2세마들이다 보니까 1400m라는 경주 거리가 아무래도 좀 버거운 마필도 있고요. 또 레이스가 상당히 빠르게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박진감도 상당히 넘칠 것 같습니다. 대상경주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또 뭘로 좀 썰레벌레 풀어볼까? 난 못했잖아 또 지난주에도 그죠? 성적 개차반이죠. 요즘 한 두세 주 죽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난 뻔뻔하죠.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제가 성적이 안 나오면 이 사람이 독을 품게 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자괴감도 들고 저는 프로라고 말하는 전문가 아닙니까? 프로. 발음도 더럽게 하네. 프로라는 프로.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들 가져가는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이번 주에 개죽을 썼으면 다음 주에 잘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경만 열리니까. 근데 그게 한 2주 연속이 되니까 저도 약간 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결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프리카에 가면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아프리카에 가면 나무들 많잖아요. 근데 사람이 뵐 수 없는 나무가 있대요. 그래서 뭐 톱질도 잘 안 되고 뭐 그런 나무겠죠. 그런 나무들은 마을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욕을 한답니다. 몇 날 며칠을. 욕하고 침 뱉고 뭐 그러겠죠. 그럼 그 나무가 썩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네.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명, 뭐 나무도 생명이라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한다는 얘기도 좋고 아니면 뭐 너 때문에 개죽을 썼다 좀 열심히 해봐라 하는 것도 자극제가 될 거예요. 관심을 보이십시오. 관심을 저한테 바카스라도 하나 사주면서 현찰로 주면 더 좋고 너무 대놓고 얘기했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욱더 그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기죽을 한다거니가 아닙니다. 더욱더 준비했고요. 더욱더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좀 피해를 보셨다면 이해 부탁드리겠고 이번 주 경마에서 반드시 만회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재정비하고 나온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승부차고 좀 말씀을 드릴까요? 3경주, 6경주, 7경주, 11경주, 3, 6, 7, 1 이렇게 4개의 승부처 선정을 해봤고요. 하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 고민을 좀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7경주를 할까 11경주를 할까 이 두 경주가 다 자신이 있거든. 솔직히 말해서 너무 자신 있어. 7경주 하겠습니다.
자, 7경주가 한대가라 초특급 하이라이트 승부경주고요. 일요일 경마에서는 가장 배팅을 해보고 싶은 경주 7경주와 11경주인데 그중에 7경주 선정을 해봤습니다. 다른 경주는 모르더라도 7경주만큼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경마는 5경주와 6경주 후반부 승부처 잡아봤어요. 자, 5경주, 6경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승부경주도 얘기했고 그럼 출발해볼까요? 자, 직접 만나봤어 코너입니다. 직접 만나봤어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직접 만나봤어의 코너는 김동수 기수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김동수 기수를 볼 때마다 모르겠어요. 제가 김동수 기수에 대한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작년인가요? 유승환 기수가 결혼할 때 제가 한번 갔었는데 김동수 기수가 매번 이렇게 좀 캐주얼한 복장을 많이 해요. 근데 그날 딱 양복을 입고 오는데 뭐랄까 젠틀하다고 해야 되나 사람이? 그리고 말도 나이가 좀 있어요. 김동수 기수가 늦게 데뷔를 했기 때문에 말도 나이도 좀 있고 좀 연륜이 있다고 해야 되나 얘가? 그러니까 물론 저보다는 한참 어리죠. 저보다 거의 17년 차이 나나요? 어쨌든 간에 나이가 한참 어린데 항상 예의 바르고 좀 젠틀한 인상을 좀 가지고 있는 기수예요. 그리고 또 마필의 말머리도 제가 보는 김동수 기수는 어느 정도 승부가 되는 기수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인터뷰 할 때도 김동수 기수는 상당히 마필에 대한 능력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자, 그런 김동수 기수를 직접 만나봤을 코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직접 만나봤을 코너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 바로 4경주에 출전하는 3번마 대장금입니다. 속도 많이 썩였고, 능력도 별거 없고, 그런 것은 솔직히 사실이죠. 마필이 기본적으로 끈기가 좋은 마필이 아니라, 이 선의권에서 편성을 만나서 좀 버티는 그러한 모습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선에도 나올 수 있고, 선의권도 나올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경주 거리가 늘어나면 안 돼요. 이 마필이 딱 뛸 수 있는 거리가 1300m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 경주가 딱 1300m죠. 또 선의권을 가담할 수 있는 마필이 호흡을 맞춰봤던 김동수 기수이기 때문에 입상권을 끌어냈던 기수입니다. 그래서 대장금이란 마필이 이 마필의 능력을 좀 높게 평가하기보다는 적절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 출전하는 것만큼은 아마 대장금도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김동수 기수는 조기로 마치고 나서 좀 무난하다는 느낌? 크게 변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컨디션이 꺼졌다든가 나쁜 모습은 없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라는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한번 대장금. 능력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한 마필은 이 7경주에 출전하는 11번마 챔피언 글로리라는 마필이에요. 이런 마필이 있었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부진영입니다. 능력 부진영에 가까운 마필이고, 제 개인적으로 승부처예요. 초특급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잡은 경주인데, 이 챔피언 글로리라는 마필이 정말 걸음이 안 나오죠. 발조도 기립하고, 좀 늦발하고, 마필의 걸음 자체가 좀 안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경주력이 전혀 안 나왔던 마필이에요. 하지만 지난번에 1700m 임랑기수가 기승할 때 모습을 보니까는 의외로 마필이 칼칼해진 모습에 좀 가담은 됐었죠. 물론 좋았다라는 평가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변화의 시기에 도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필의 걸음이 나아졌었고요. 챔피언 글로리라는 마필에 대해서 솔직히 김동수 기수가 조기를 안 했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이 마필을 선정한 이유는 이 마방의 심승태 조교사가 챔피언 글로리가 의외로 많이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해줬기 때문에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니까 한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변화가 온 마필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딱 3번만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상당한 고배당권의 마필이니까 3번만 정도만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7경주에 11번 챔피언 글로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경주에 출전하는 1번마 위너스 글로리라는 마필입니다. 일본 스포츠바 대상 경주, 코리안 더비 4착. 화려했죠. 위너스 글로리가 데뷔한 이후에 굉장히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에 반해서 또 성적도 나와주기도 하고 또 기복을 보기도 하고, 그러한 좀 약점이 좀 있었습니다. 구절염도 있고, 질병도 좀 앓고 있던 모습이 있었는데, 약간 이게 경주 중에 좀 덜컹거리고, 이러한 특징이 있다 보니까, 마필의 능력에 비해서는 완벽한 걸음을 끌어내는 경주가 많지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성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4위까지 올라왔으니까. 지난번에도
그 당일날 경주에서 성강이라는 전형적인 선행형 마필 출조 취소가 되면서 그랜드 피닉스가 선행을 나갔고 따라가는 전개에서 역시나 그런 걸 보였습니다. 그전 경주에서 뭐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김동수 기수가 9월 25일 경주였었죠. 인기 1위만에 팔리고 8차가 됐어요. 그래서 그날 경주에서도 위너스 골로리의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부진을 보였었고 그 부진을 또 말끔하게 씻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의 감량이점, 승급전이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1700m라는 경주 거리를 이미 경험을 해봤던 마필이고 게이트가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높게 평가를 보고 싶은 마필이고요. 여전히 뭐 김동수 기수는 조기를 해보니까 덜컹거리는 맛도 있고 약간은 좀 그런 맛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능력 자체가 위너스 글로리가 자신의 밥벌이는 충분히 해주는 마필이다. 그리고 상윤에 가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의 김동수 기수 직접 만나봐서 코너 말씀을 드렸고요. 3마리의 말필 말씀드렸습니다. 4경주에 3번마 대장금 그리고 7경주에 11번마 챔피언 글로리, 8경주에 1번마 위너스 글로리 이 3마리의 말필들 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 배팅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접 만나봐서 코너 마무리 짓고요. 경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난주에 도움 되지 않았나? 골드모닝 50배짜리 하나 잡아줬잖아 내가. 그거 한 방이면 되지 뭐. 내승부처였는데 뭐 이거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가 본이라는 마필을 제가 1번 마필로 승부를 했어요. 그거를. 물론 이제 11번 마필이 우승을 하면서 저는 11번 마필을 좀 잘라냈기 때문에 뭐 제가 틀렸겠죠. 제가 보는 생각이 틀렸지만 우리가 보니 뭐 김철호 기수가 기생한 마필이가 추돌을 하면서 진로가 좀 막혔었죠. 그것만 없었다면 1번 우리가 보니 코너에서 넘어가서 실본을 잡아냈다면 1번, 4번의 막권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뭐 지나고 나면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좀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때 1번, 4번 막권도 한 30배가 넘었었는데 또 하이라이트 경주였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만회하면 되지 뭐. 네, 그죠. 자, 1경주입니다. 경주로 1000m 11마리 앞이 출전했고요. 고민이 되죠. 인기 많은 8년 마필이 다 결정력이 없습니다. 관심이 많은 마필들이 20번만 라운 카드로 그 두루가 실무 오르게 행복 뭐 이런 마필들인데 각지는 완전히 변화가 있죠. 10번만 라운 카드로는 데뷔전에서 보고 또 실전에서 보면 주행검사나 실전이나 똑같죠. 선행형이죠. 저쪽에 선행형에 가깝고 선행을 성공을 하고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필의 걸음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밋밋하다? 걸음이 안 나온다? 이러할 정도로 좀 무기력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10번만 라운 카트가 과연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선행을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에 선행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들이 있죠. 뭐 6번만 싱크오브미, 7번만 날아오름도 빠르고요. 8번만 오픈 게이트도 느린 마필은 아니죠. 그래서 이 세 마리의 마필을 손쉽게 넘어간다면 이 마필이 버텨낼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는 뭐 선행 안 나갔습니까? 선행을 나가고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건 굉장한 약점이 될 겁니다. 또 무리한 선두권 경험을 하다 보면은 자멸할 소지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충막감으로는 10번만 라운 카트로를 놓고 싶다라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안이 될 수 있는 고마 두루가 그리고 10번만 1번만 우리의 행복이 잘 뛰었느냐 이렇게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번 경주가. 일단은 뭐 구호마 두루가라는 마필은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하다. 이 현무에 기수하는 최범현 기수가 두루가도 조교를 해봤는데 두루가와 현무를 놓고 현무에 기승을 하고 두루가를 타지 않았다? 이건 분명히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두루가가 상당한 인기권이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현무가 좀 더 덜 팔리고 두루가가 더 팔렸는데 두루가가 현무를 절대 못 이기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러한 면으로 본다면 두루가의 컨디션이 좀 많이 떨어졌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10월 15일 경주에서 본다면 두루가는 이 정도로 못 뛸 필요였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무기력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주정 기수는 최범현 기수로 돌아왔지만 조교는 문세영 기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작 문세영 기수는 더블이 되니까 10번만 라운 카드로에 기승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경기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의심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구호마 두루가도 솔직히 의심이 되는 마필이고요. 실로마 우리의 행복이 그나마 좀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선유권의 전개도 가능하고 실전을 치르면서 걸음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마필도 정작 결정력은 없어요.
직선주로 해서 한 발은 항상 좀 부족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는데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들이 경합적으로 무너질 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망 우리의 행복이 조금 무리하지만 않는다면 지난번처럼 패죽에서라도 올라올 수 있는 걸음이 있지 않느냐. 반신반의하지만 그래도 실망 우리의 행복을 충막감으로 한번 놓고 동행을 해보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번 평촌 라이언도 배당판에 인기를 끌 수 있는데 글쎄 이거는 어떻게 들어온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편성도 약했었고 열풍, 뭐 자비동행, 싱코브미 이러한 아필드 속에서의 선전이기도 하고 그 전에 뛴 걸 보면 이 아필은 매번 능력 부진이었었죠. 정말 이철경 기수가 잘 타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또라이들은 한두 번 더 검증이 돼보지 않으면 솔직히 좀 많이 부담스러운 마필입니다. 저는 그렇게 눈여겨보고 싶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한 또는 마필이 8마 오픈 게이트입니다. 선유권의 전기도 되고 최근 경주 약간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이긴 하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실망 우리의 행복도 지구력 면에서는 장담할 수 없죠. 다만 이제 선두권이 무너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선두권에 힘이 없기 때문에 얼마 오픈 게이트 마필 같은 마필도 한 발은 써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1경주는요, 실무마 우리의 행복을 놓고 하겠습니다. 8번, 9번, 10번 이 세 마리 마필이 우선적인 관심인데 뭐 11번을 놓고 10번마 라원카트로 쪽보다는 8번과 9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게 한대관의 마음입니다. 자, 이번 1경주 적중할 수 있도록 현장까지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 넘어갈게요. 경주거리 1300m. 그냥 6등급 경주고요. 내가 너무 말 얘기만 하니까 재미없지. 그냥 여러분들 참 제가 농담 따먹기도 잘하고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재밌는 얘기도 참 많이 해드렸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자꾸 나한테 태클 거는 인간들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안 했어. 근데 이제 대놓고 한번 해보려고. 근데 지금 뭐 좀 피곤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거 별로 없을 거야. 근데 다음 주부터는 좀 재밌는 방송 한번 찍어보려고 애를 써볼게요. 자, 이경주예요. 역시나 부진마들 편성. 정말 현 등급에서 벗어나면 다행인 마필들. 그러니까 요 정도의 성적이 다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마필이 8번마 골드 장군이 있죠. 나아졌다라는 평가를 했었는데 뭐 역시나 편성이 지난번 경주 편성이나 이번 경주 편성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다 같이 뛰어봤던 마필이고요. 이미 다 이겨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걸음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뭐 부담 용량 500g 늘어난 건데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냥 추론적인 거지 8번 골드 장군이 뭐 능력만은 아니기 때문에 깨질 수 있습니다. 깨질 수 있지만 최근에 보여준 수상이라고 한다면 8번 골드 장군이 조금 더 충막감으로는 유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과 청천에는 뭐 큰 능력을 가진 것 같지 않다라는 평가를 많이 했던 마필이에요. 하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이 마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 2번을 추천해드렸는데 이번까지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난번 경고 때 발주드가 매끄럽지 못했죠.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나왔는데 선유권에 가담이 되면서 끝걸음이 없었어요. 요런 거 1번 게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혜선이 언니가 선행 갑니다.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선행을 8번마 골드 장군이 나가도 뭐 할 말이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청천에는 분명히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은 뭐 김혜선 기준은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편성으로는 절대 보지 못한 마필입니다. 3번 위너블랙도 마찬가지죠. 매번 끝걸음만 살려는 아이들은 마필이고 마필이 자력으로 뭐 11전 동안에 뛰어서 입상 한번 했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편성을 만나면 뛰는 거고요. 이번 경주가 딱 그 편성인 것 같네요. 3번 푸른 세대는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9월 1일날 개인대염이라는 질병이 있는데 마필이 좀 살아나다가 이제 거꾸로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백기도 있고 부담감도 올라가서 좀 지켜보고 싶고요. 니레바다 단독선행이죠. 니레바다가 단독선행이고 단독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1300m 느린 추입형의 마필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은 들지만 역시나 큰 믿음은 안 가는 마필이고요. 6번 드링킹은 늦바라는 마필인데 페로비치 기승이기 때문에 페로비치가 무섭죠. 예, 뭐 이건 말은 안 무서운데 페로비치가 무섭습니다. 이번 이 경주는 참 패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돈을 들여서 이런 경주를 내가 막권을 사야 되나 하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막권을 사라고 권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저 역시 살모 골드 장군의 뭐 3번 위너블랙, 1번 청천에 뭐 이런 나필들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8번만을 놓고 1번, 3번. 8번도 깨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경주는 무리하지 마시고요. 배당판 끝까지 한번 보시고, 야, 그래도 내가 뭐 껌이라도 사먹는 생각하고, 미식적 한 대만 믿고 한번 해보자. 그럼 8번 놓고 뭐 1번, 3번 하신다면,
굳이 말리진 않겠지만 돈을 들이대신다고 하신다면 그 돈을 차한테 저한테 버리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경주 아니더라도요. 아직 경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 이제 배팅해야 되겠죠. 자, 한달에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1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다들 고만고만해요. 이 경주를 승부처로 삼은 이유가 저는 황순덕 기술을 놓고 하겠습니다. 일마 주링허우를 놓고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은근한 강자 틈에서의 선전이지 않나. 다른 마피들은 편성상의 이점을 얻은 거지 능력으로 뛰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충만을 살짝 공개해 드리면 일마 주링허우를 놓고 한대거는 이번 상경주는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다른 여타의 마필들 뭐 이번화 스마트파크, 5번 점입가속, 3번 유비쿼터스, 6번마 컬러 트러블, 7번마 델타키, 8번마 가속돌풍, 10번마 세락 서울킨 굉장히 많죠. 예, 조전한 마필들이 많고 또 지난번에 우승을 했던 마필 6번마 컬러 트러블, 7번마 델타키 두 마리 마필도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마필들을 다 개무시하고 내가 왜 승급전인 1번마 주닝허우를 놓고 하느냐 예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승을 했다고 해서 이 마필의 능력이 정말 있느냐라는 평가를 분명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용도 있고 그리고 평가에 대한 현대간의 잣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들으시면 정말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상경주 좋은 내용 가지고 승부하는 경주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 넘어가겠습니다. 11마리 아피들이 출전했고요. 이 경주를 딱 보고 나서 한대건은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제 이름 잠깐 제가 해야 되는 이상하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었습니다. 바로 이번마 샤라니원입니다. 샤라니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난번에 인기 2만원 팔릴 때도 저희는 골드 장군의 11배 배당을 맛있게 먹었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샤라니원이 데뷔할 때 보여준 걸음이라든가 10월 1일 경주에서 보름도 뭐 발주만 나쁘지 않았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11월 5일 경주는 편성이 워낙에 약했기 때문에 쉽게 올 것이다. 역시나 뭐 쉽게 왔죠. 오마시차 낙승을 했으니까. 자,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하위군 경주와 뭐가 다릅니까, 이게? 하위군의 6등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 등급에서 똥말들로만 취급받는 경주들이 마필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 샤라니 윈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우승은 99.9999%로 우승을 장담한다. 이렇게까지 말해보면 못 되겠는데 입상권의 한 자리는 100%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이번마 샤라니와 절대 놓치고 배팅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을 놓고 하시고요. 화여드림이 좀 나아졌어요. 지난번에 끝걸음에 날아진 모습을 보였었고 3번마 대장급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고요. 능력도 안 될 것도 없고 강남골드 하정우 기수는 조교를 해보니까 많이 살아났다고 해요. 근데 워낙에 뛰었다 하니까 뭐 좀 믿음은 안 가고 7번마 프링캡스 조교 때 모습은 워낙에 좋죠. 근데 실전에서 못 뛰니까 그렇지. 조자력 기수도 조교 때의 느낌은 상당히 좋은데 왜 이렇게 못 뛰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예, 또 이런 남편들이 이렇게 편성을 만나면 선전할 수 있습니다. 뭐 경주 말하는 게 자신의 능력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지만 편성을 잘 만나면 또 상금도 벌게 하니까 그런 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실버 강대강입니다. 계속적으로 걸음을 이제 추임력을 보여왔던 마필이고 마방을 이적한 이후에 마방이 해체가 됐죠, 25조가. 그러면서 그나마 25조에 좀 굵직굵직한 상금을 벌어들이는 마필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근 경주의 그 기대는 악격도 많이 사라졌었고요. 근데 이 경주가 좀 잘 풀리다고 보니까 선행을 나갈 수 있었죠. 선두권에 나서다 보니까는 좀 무기력하게 뛰는 모습이었었고요. 차라리 참고 한 발을 쓰는 게 훨씬 더 어울리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바로 그 참고 한 발을 쓸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당연히 실온마 강대강이 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는요, 이번마 샤련이위는 웬만하면 빠지지 않는다. 자, 2번을 놓고 하시고요. 실온마 강대강 쪽으로 원템마권을 공략을 하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1번, 3번, 6번, 7번, 이 4마리의 마필 중에서 한 대건은 현장에서 2마리 정도만 살려놓고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번 4경주, 이번마 샤련이위네, 실온마 강대강의 막권, 과당이 몇 배가 됐던 간에, 일단 우선적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경마 5경주입니다. 경주는 1300m 11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뭐가 있을까요? 워낙에 부진하니까 이것도. 일단은 7번 초원볼트. 윤태욱 기수는 말은 괜찮다고 해요. 말은 괜찮은데 이제 부담 중량이 57kg인데 이 초원볼트라는 마필은 처음으로 57kg의 중량을 짊어진 거죠. 그리고 초원볼트는 최근 5번의 경주, 4번에서 5번의 경주를 전부 다 승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마피를 가지고 이제 아끼고 말고 할 것은 없죠. 24번을 뛰면서 한 번에 우승과 3번에 입상을 했는데 아직도 국사랑 5등급에 머무르고 있다면 이마피의 능력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경고 최선을 다해서 상위권에 올라가서 좀 한 템포 쉬어가는 게 낫지 이미 걸음이 나오고 있는 마피를 부산량 57이니까 뺀다 이런 건 없습니다. 저는 7번마 초원 볼트가 편성도 잘 만났고 어떻게 보면은 직선 한 발에서는 57km 중량을 하더라도 윤태혁 기수도 배고프잖아요. 열심히 타겠죠. 뭐 7번마 초원 볼트 태혁이 딸 봤는데 아이들이 참 이쁘더라고. 딸내미 둘이 와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뭐 딸을 키우는 입장이긴 하지만 우리 딸내미 생각나더라. 많이 보고 싶던데. 옆에 있을 때 잘해. 옆에 있을 때. 없을 때 후회하지 말고. 그 짝입니다. 좋은 볼트, 충막감을 놓고 싶고. 다른 마피들 다 고만고만해요. 뭐 섀도우 머니는 우연이라고 보고 지난번 우승이. 이거 어떻게 들어온지 모르겠어. 빈체로 웨스는 살아나는 것 같지만 살아나지 않고 있고. 3번 다랑아리는 2번까지 볼게요. 제가 지금 3번까지 본다고 했는데 지난번까지 2번 봤고 2번까지는 배팅건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마피이고. 바운딩 파크가 많이 부진했죠. 근데 제가 이 마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능력마가 아니라고. 이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운딩 파크가 매니베트라든가 자이언트 킬러를 이길 때 편성덕에 이긴 거지 바운딩 파크의 능력은 아니었었죠.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글쎄 선입권에 가담을 하겠죠. 순발력도 있어서 선행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더 안 뛴다고 봐요. 저는. 차라리 참고 있어야 뛰지. 콜드스타도 지난번에 어떻게 들어온지 모르겠고 10번은 마리가 좀 편성을 만난 것이 아닌가. 마이너스 3kg의 감량의 혜택이 있고요. 계속 선입권에 가담을 하려고 했지만 안쪽에 마필들이 계속 빠른 전개를 만나다 보니까 좀 고전을 했어요. 편성을 잘 만났기 때문에 해볼만 하고 실버 듀얼 폭풍도 문세영 기수가 참 애를 먹었던 마필이에요. 워낙에 끝걸음이 있는데 늦추입하는 타이밍. 안열의 기수를 만나면서 좀 나아졌는데 편성은 뭐 초원 볼트 올라오는 경우인데 뭐 늦추입한다고 해도 뭐 안 될 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오경주는 7번마 초원 볼트를 놓고 뭐 8번 바운딩 파크 쪽이 좀 더 팔릴 수 있는데 저는 10번마 마리, 11번마 듀얼 폭풍 이런 나필들을 반드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을 놓고 10번, 11번 동호안 나필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1마리 나필이 출연했고요.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이어지는 7경주가 한대건의 승부경주고요. 초특급 하이라이트 승부경주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6경주 11마리 나필이 출전했는데 정말 이거밖에 없어? 이러한 나필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야 이번 경주는 분명히 안 갈 것이다. 다음 경주에 갈 것이다. 뭐 이런 나필이 있었어요. 제 승부경주를 잘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도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기수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몰랐던 좀 특징이 있는 기수들이, 마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를 섭렵을 하다 보니까 이 경주는 해볼만 하구나. 간단하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 7경주를 대비한 7경주, 일요일 경마에 가장 자신 있는 초특급 하이라이트 경주를 대비한 자본 확보의 경주, 뭐 이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부산 경마가 껴있긴 하지만 이번 6경주 한대건 돈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7경주의 한대건의 초특급 하이라이트 승경주에 쏟아부을 수 있는 자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만큼 자신 있는 경주고요. 이번 6경주. 약간의 배당을 노리니까 중배당 막권 좋아하시는 분들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대건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오늘의 최대 하이라이트 경주 11마리 아피들이 출전한 한대건의 오늘 하이라이트 투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장산파워, 바깥쪽에 6번 1경주입니다. 정말 최후의 날개에는 출전을 또 경험을 했고 걸음도 정통이 낮았기 때문에 노력을만 같이 했고요. 6번 머니트랙도 당연히 맞추는 펜 좋습니다. 3번 놓고 5번, 6번. 6번 머니트랙 단독 선두에 그 뒤에 3번, 12번 11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외곽에서 11번 먼저 11경주입니다. 1번은 리워드 하이는 제가 이마피를 놓고 이제 승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블랙 하이저도 분명히 나아졌고요. 1번 놓고 6번 9번, 10번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9번, 10번 여기에 7번 동촌 아티스트까지 제5경주 출발대 문이 열렸습니다. 출발하면서 처음에 먼저 5경주입니다. 2번은 미스커트 챔피언. 수가 가볍기 때문에 올라오는 마필이 상당히 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놓고 동행을 하겠습니다. 8번만 자진 말은 안 좋았었는데 선행을 나중에 더 뛰는 거예요. 2번 놓고 6번, 8번. 선두 자진몰이가 2위.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실버 챔피언 글로리도 출전을 해요. 분명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번 경주가 타이밍이 나와요. 이번 경주에 안 사먹으면 다음 경주엔 인기만 예한 거죠. 그리고 그 누릴 만한 가치가 저 혼자만의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알아볼 거 다 알아봤지. 그렇잖아요. 제가 뭐 초특급 승부경주 가져가면서 안 알아봤겠습니까? 나름대로 착실하게 준비를 했고요. 착실하게 준비한 만큼 또 성과도 있고, 지금의 모습에서 뭐 선전하고 있는 인기권의 마피들도 있지만 그러한 마피들이 과연 거품인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인지 이러한 것들도 솔직히 애매한 겁니다. 왜냐하면 승승장구하는 마피들이 없어요. 그냥 현드급에서 꾸역꾸역 뛰어주는 마피들이니까 이러한 마피들은 컨디션이죠. 컨디션 체크까지 다 마무리 지었으니까 여러분들 몸만 오시면 됩니다. 이번 7경주 일요일 경마에 가장 자신 있는 경주, 일요일 경마의 초특급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내가 이렇게까지 뻐꾸기 달리고 힘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걸 안 들어. 내가 적중하면 여러분들만 손해야. 그잖아. 여러분들은 5,000원 투자해서 그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경주라니까. 자, 한대간의 초특급 메인 승부처 7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8경주예요. 직접만 나왔어요.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1번만 위너스 골로이 당연히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나이트 우드는 승급전입니다. 경주가 또 늘렸고. 근데 선행이죠. 다른 마필 뭐 3번 그랜드 피니스도 빠르고 뭐 7번 라이언스타도 선행 아니면 죽으면 달라는 식으로 뛸 텐데 나이트 우드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말은 더 좋아졌다고 해요. 워낙에 이 무릎 쪽에 발 쪽이 안 좋아서 항상 발을 바꿀 때 고생을 했던 마필이죠. 근데 박원규 조교사나 뭐 김현준 기사가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게 굳어버리니까 이 성적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친 게 아니라 아예 굳어버리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뛰는 거죠. 말은 정말 좋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푸닉스는 52kg의 중량이면 무시할 수 없죠. 이거 끈끈한 마필입니다. 좀 안쪽에 기대나 악벽이 있었지. 지난번에도 카티푸아니아가 깨지면서 코차로 저희가 뭐 주력으로 때렸던 마콘이 실전 선배가 들어오긴 했지만 이 마필도 당일날 성광이라는 마필이 취소됐다면 이렇게 못 뛰었겠죠. 선행을 가면 뛰는 마필이고 52kg, 마이너스 5kg의 감량이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라이언스타는 꾸역꾸역 뛰어요. 난 진짜 이렇게 뛰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한데 전 이 마필은 참 제가 싫어하는 마필입니다. 단 한 번도 마콘을 추천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입상을 한 번 했는데 지난번에 최근에 제가 추천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역시 똑같습니다. 페로비치가 무섭지 뭐 이게 말이 무섭겠습니까? 난 페로비치만 타면 이렇게 무섭지. 8번 더블럭키는 한 박자 결선 전방에서 그 한 발의 걸음이 안 나오다 보니까 매번 그렇고 아쉽죠. 10번 레디칸도 휴양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수술했어요. 관절경 수술. 수술하는 마필은 한두 번 지켜보고 싶다 라는 말씀이 이 마필의 최종 결론입니다. 레디칸은 저희가 차이미를 상당히 많이 봤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가이아 샌드도 마이너스 5.5kg의 감량 3착 승급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아쉬웠던 경주 아예 무시할 수는 없겠고요. 이 신조대합이 정말 대단했었죠. 개인들 자선과 고령골증으로 공백기를 오랫동안 가졌었는데 원래는 이현정 기수가 기승할 예정이었어요. 당일날. 근데 이찬호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직선의 걸음이 야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어? 신조대합은 데뷔했을 당시부터 상당한 능력마로 평가를 받았던 마필입니다. 추임력이 정말 남달랐던 마필이죠. 근데 뭐 불운이 따르면서 공백기를 가졌는데 전혀 공백기가 있었던 마필 같지 않게 정말 놀라운 탄력을 선보인 겁니다. 뭐 신조대요. 1척 못하면 억울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 이번 8경주는 12놓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늦추입이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늦추입이긴 한데 워낙에 좋으니까 말이 발걸음이 직선에서 12번을 놓고 하시고 1번만 위너스 골로리 그리고 2번만 나이트우드는 뭐 배당이 나오는 마필이니까 관심 가져보시고 1번과 11번 12 놓고 1번 11번 이 두 마리 마필이 우선권이고요. 선두권을 가담할 수 있는 2번 4번 7번 중에서는 뭐 한 마리를 가져가든 두 마리를 가져가든 선택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장에서는 12번을 놓고 1번과 11번 둘 중에 한 마리를 주력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고요. 16마리의 RPD에 출전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솔직히 모르겠어요. 전개를 그리려고 해도 쉽지가 않고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선행마가 뭐뭐입니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선행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서울의 대표 10번 아데나 선더 그리고 부산의 대표죠. 실무 아이스마린 두 마필 다 선행 아니면 못 뛰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필은 선행을 실패하는 순간에 그냥 아웃입니다. 인기마로 팔리고 나발이고 간에 반드시 선행을 성공을 시켜야 되죠. 근데 과연 가장 불리한 조건이 된 마필은 실무 아이스마린이 되겠죠. 선행을 못 나는 소리가 높으니까.
6번 유로파가 지난번 부산에서 열린 경주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뭐 경남신문부에 대상경주 우승을 했는데 이렇게 뛰는 말이 그전에 1300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뛰었는지 질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김영관 조교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여유죠. 뭐 아이스마린이 선행을 나선 경주를 가지고 놉니다. 오마지 않았는데 근데 어떻게 8월 21일 경주에서 그렇게 뛰었죠? 정말 신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도깨비도 모른다고 귀신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좀 신기하죠. 6번 의료파 당연히 뭐 충막 가문 인기를 끌 마필이고 지난번 뛴 거라면 1400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3번 대구시 때도 뭐 강자 틈에서 안 뛰어와서 그렇지 데뷔한 이후에 뛰는 모습을 보면 나날이 걸음이 늘고 있는 마필이고 전개가 일단 좋죠. 선유권에서 선행을 강타하려는 마필과 따라가는 마필들 간의 접전인데 레이스를 과연 누가 좀 더 편하게 푸느냐 봤을 때는 이렇게 따라가는 마필들이 좀 더 편하다는 겁니다. 6번, 3번 다 따라가는 마필이고요. 8번 파이널 보스 역시나 뭐 우리나라 서울 경마의 대표 마필이죠. 뭐 지난번에 선두권이 무너지면서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은 과포장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뭐 출전한 이상 전개가 좋으니까 최선을 다해보겠죠. 이 경우는 매니브레이싱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문세영 기수가 지난번에 대상경주에 출전했을 때에도 많은 기대를 받았던 마필이고요. 하지만 선행을 나서는 마필들, 서클 댄서와 아데나 선들을 따라가서의 전개에서는 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주거리를 더 늘렸고 게이트는 1번 줬고 그럼 매니브레이싱이 선택할 수 있는 작전은 뭘까? 이런 걸 고민해 보면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세영 기수의 능력인데 어차피 다들 밀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외곽에서는 무리해서 넘어와야 될 것이고 게이트가 가장 안쪽에 있는 1번 매니브레이싱 입장에서는 선행까지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다면은 선행을 나갔을 때의 경주력과 그러지 못했을 때의 경주력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마필을 넘어가기 위해서 발빠른 마필이 압박을 하고 경합을 해버린다면 다들 같이 죽자는 얘기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니브레이싱은 그래도 한번 가져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른 거는 뭐 시온과 인류스타 뭐 3번 무한절정 이런 마필이 눈에 띄는데 크게 뭐 이번 구경주는 무리하지 마시고요. 경주를 좀 즐기신다는 생각으로 6번을 놓고 좀 분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번 놓고 1번, 3번, 8번, 12번 이런 4마리 앞필들 현장에서 다 배당이 좋을 거예요. 아마 낮은 배당은 아닐 겁니다. 한번 끝까지 한번 현장의 컨디션까지 확인한 다음에 현장 예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7마리 앞필들이 출전했고요. 승급전을 치르는 2마리의 앞필이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죠. 3번만 시대의 여왕, 4번만 소아라 여왕. 다 여왕이야? 왕은 어딨나? 여기 왕 없나? 말장난 해본 거에 힘들어서. 그냥 2명의 여왕만 좀 기대하면 될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편성이 워낙에 약하고. 마필들이 능력이 없습니다. 선행가도 걸어가는 센스카이. 뭐 호루라기는 선행도 못 나갈 것 같고, 센스카이 때문에. 퍼펙트 샤이는 매번 그따위밖에 안 뛰고. 카디프아니는 지난번에 올라오는 거는 보였지만은, 이 시대의 여왕과 소아라 여왕, 센스카이 호루라기가 과연 페이스를 얼마만큼 빠르게 끌고 갈 수 있는가, 그게 좀 문제일 것 같고요. 뭐 안 될 건 없죠. 3차기로도 할 수 있고, 또 지난번에 걸음이라고 한다면은, 편성이 약해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3번 시대의 여왕은 다리가 좀 안 좋았던 마필인데 다리가 좋아지면서 걸음을 보인 거기 때문에 큰 문제 없고요. 충막감이라고 보고. 소아라 여왕도 정말 도깨비 같은 마필이라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마필인데 편성은 잘 만났네요. 5번 막 호루라기는 되지도 않고 지우시면 돼요. 지우십시오. 2번은 센스카이가 문제죠. 천재명을 타다 보니까 이 선행을 얼마만큼 버텨낼 수 있을까? 참 이상하게 타요. 이 마필은 마방을 15조에서 이적하고 와서 선행을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코너에서 다른 말을 넘어가게 내비둡니다. 이 센스카이가 그런 말이 아니죠. 거의 도주형에 가깝게 마필을 몰아주는 마필인데 그렇게 양보해서는 뛸 말이 아닌데 아마 사실상 서정아 조교사는 그렇게 만들고 싶을 수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깊은 뜻은 모르겠는데 세영이가 양보를 할까요? 과연? 양보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시대의 왕 3번만 시대의 왕을 놓고 하시는데 4번, 1번, 2번 이 3마리 마필 안에서 때리고 맞추는 막건을 적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끼리 막건은 3번, 4번인데 사기 싫어서 3번, 1번, 3번, 2번 사실은 우는 범하지 마시고 능력대로 보신다면 3번, 4번이 맞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배당은 2배 나올까?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자, 이번 11경주는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죠. 12마리 앞필에 출전했고요. 1등급 경주로 펼쳐지는 1400m 종고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성으로 본다면은, 뭐, 7번마 선노, 8번마 큐피드 파워, 뭐, 9번마 전승 대세. 뭐, 큐피드 파워를 빼고 선노과 전승대는 승급전이고요. 뭐, 현등급에서 강대라고 할 수 있는, 강대까지는 아니죠. 현등급에서 남자 상급벌이 할 수 있는, 이번 신규 강대, 실버 골드마운틴, 실버 구만석, 또 뭐, 야오선생, 이런 나피들이 전부 다 한데 어울려 있습니다. 자, 제가 보는 축은 조금 색다른 마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동안은 좀 멀리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그 멀리 하셨던 거 이번에 좀 땡겨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한대관이 보는 시각이 틀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번 경주가 아니라면 다음 경주가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죠. 결국 승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1등급 경주인 것 치고는 지금 팔리고 있는 상위군에 올라온 마필들이든가 승급전을 치른 마필들이든가 현군에 있는 뛰었던 마필들이 능력들이 큰 마필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변이 도달하고 있고요. 그 이변의 축에는 한대건이 서 있을 수 있도록 현장까지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전화 한번 해서 알 수 있는 건 다 알아낼 것이고요. 한대건이 분석한 내용도 거기에 첨가해서 반드시 적중할 수 있는 막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1경주 한대건 1일 경마의 마지막 승부처예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부산경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1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공산 5등급 경주 총 9마리 앞이 출전했습니다. 뭐 약간 눈에 좀 드러나죠, 아이들이. 8번마 디나와 9번마 다른 박질 인기권의 앞이들이고 이 두 마리 앞이 다 괜찮아요, 사실. 디나는 지난번에 1000m 경주에서 뭔가 모르게 어렵지 않았는데 채찍을 한 대를 안 되더라고. 이해가 안 되네. 말이 채찍을 대면 안 뛰나? 아니, 제가 지금까지 디나가 뛴 걸음을 보면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 찝찝했고요. 그래서 저는 8번 디나를 놓고서 이번 경주. 이해할 수 없는 경주가 많아요. 그 내용상으로 다 얘기하면은 뭐 한두 끝도 없고. 저는 약간 좀 디나에 타는 꼬라지가 좀 이상했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9번 다른 박질은 선행을 나서고 지난번에 1300m에 좀 아쉬운 걸음을 보였었는데 걸음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또 단독 선행을 나올 수 있는 경주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겠고 올라온다고 한다면 3번 아름다운 여왕 뭐 추임력이 있는 마필인데 발주가 좀 안 되죠. 발주하고 나서 맨은 꽁지에 가 있으니까는 저기 언제 올라와 맨날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발주가 좀 더 잘 뛰어요. 근데 이번에만큼은 발주가 안 좋아도 직선에서 한 발 정도는 쓸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가 보여지고 7번 노던 트레이스도 마찬가지 마필이죠. 자꾸 이 마필이 선입권에 가담을 하는데 모래를 맞으면 자꾸 뒤로 처지다 보니까 걸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편성은 잘 만나서 이번 경주가 좀 호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4번이나 7번은 워낙에 느리죠. 느리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걸 깨고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은 경주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선두권을 공략할 수 있는 8번과 9번에 이 대끼리 막권이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부산경마 1경주는요 한대거는 8번을 놓고 하겠습니다. 8번을 놓고 9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8번 놓고 4번과 7번 두 마리 앞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2경주입니다. 8마리 앞필들이 출전했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승부했던 앞필이 나오죠. 이번 막 커라죠. 배팅권에서 한번 제외를 하고 한번 하자. 인기만을 팔려도 상관없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선에서 날아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들어온 줄 알고. 자, 9월 9일날 커라지오가 우승을 할 때만 하더라도 편성 자체가 굉장히 약했었죠. 차세대와 새로운 나 직선에서 끝권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했고 또 저희가 이걸 맛있게 먹기도 했었지만 이러한 나필들이 우승을 했다고 그 다음 경기에 인기만을 팔린다? 의심을 먼저 해보죠. 과연 능력으로 이긴 것인지 편성으로 이긴 것인지. 그러니까 저희는 이 승전 필사의 아덴에 7.5배의 배당을 한방마권으로 제대로 승부를 해서 먹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커라지오는 그런 사연이 있는데 출전주의가 조금 늘어졌어요. 뭐 마필이 기본적으로 걸음이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 경주만큼은 편성이 그전의 경주만큼 좀 약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리체도 팔리는 마필이고요. 2차권에 입상을 하면서 승급을 했는데 결정력이 안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메리트 있다고 보고 싶진 않아요. 자, 5번마 서라벌 돌풍입니다. 자,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에서 외곽 게이트에서 발주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어졌죠. 그러고 나서는 지금 후미권 전개인데 최근에 서라벌 돌풍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후미권 전개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마필들도 승부가 걸리면요 선두권에 나갑니다. 이번 경주 자체가 상당히 발이 빠른 마필이 없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겠고 이번만 커라지오가 선행을 나설 정도면
이 서라벌 돌풍이 못 붙을 만한 이유는 없죠. 그래서 충분히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서라벌 돌풍. 커라지오가 약간 미비한 걸음을 보였다고 한다면 서라벌 돌풍은 완성된 걸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6번은 백만돌이. 나는 항상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백만돌이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3번 막권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마필은 우리가 노릴 때 한번 제대로 승부를 해서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 템포 이렇게 쉬었다 뛰죠. 말이 취입을 할 때 보면 뭔가 좀 늘어져 있다가 한 템포 쉬었다 올라오다 보니까 그 타이밍이 느린 거예요. 자, 지난번에 놀라운 취입력을 선보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마필이 승부를 해서 깨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승부를 해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데 역시나 그 한 템포 쉬었다 올라오는 그 타이밍 잡기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충막감을 놓기에는 찝찝한 맛이 있죠. 실버 유아더 캡틴도 편성이 약자팀에 대해 선전했고 지난번에는 마필 자체가 선두권에 가담을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느린 경주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선두권에 가담을 한다면 이변이 나올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자, 부상경마 이경주는요, 저는 5번 서라벌 돌풍을 놓고 하겠습니다. 5번을 놓고 하는데 일단은 2번 스커라지오 쪽으로 원투막을 공략하겠고요. 늘 추입을 갖고 있는 4번, 6번, 7번 이런 마필들은 현장에서 5번을 놓고 한번 방어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5번 놓고 2번 막권에 2번 부산 이경주 포커스로 맞춰보시고 공략하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산경마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마리 마필들이 주장했는데 일단은 경주거리가 1600에 대한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인기권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7번 블루타임, 7번 기프티드선 이런 마필들이 다 인기권인데 3번 흐뭇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이걸 누가 쉽게 풀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일단 안쪽에는 1번 무적의 삼선은 자르고 맨날 그러니까 결정력 없는 모습에 좀 더 나아졌겠지 했다가 지금 4번을 개차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꾸 경주를 뛰고 나면 이제 근육통이 좀 있어요. 우측 후지 쪽에 근육통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필이 이겨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포스타는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죠. 이번 경주에 충막감으로까지 한번 놓고 동작을 해보고 싶은 마필인데 어찌됐든 간에 전개가 좋고 기수가 좀 불안해서 그렇지 선취입이 되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3번마 흐뭇은 데뷔할 당시부터 좀 눈여겨보고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대상경주였었죠. 경남도민일보배 끝걸음에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마방에서도 자꾸 결정력이 안 나오니까 1600m에 출전을 시킨 것 같아요. 마필이 좀 잘 못 붙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올라와도 그만 또 안 올라와도 그만이라는 점에서 좀 깝깝하죠. 테리안 마초는 최근 경기에 살아난 모습으로 선유권의 가담을 계속하고 있고 한 번의 입상을 기록을 하긴 했지만 이 마필은 결정력이 없죠. 선유권의 가담을 한다 하더라도 결승선 코앞에서 걸음이 좀 묻어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는 마필이고요. 자, 7번 기프티선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 마필이 좀 사연이 많죠. 지난번에는 인기 2위권인데 연식은 전혀 안 팔렸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보란듯이 유현명 기수가 깨놨습니다. 일단 전기가 전천후입니다. 선입권도 되고 선두권도 가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행과 선입이 될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과 1400m를 소화를 해냈죠, 지난번에. 상대적인 걸 수도 있는데 김동현 기수가 댕동현 기수라고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선두권을 가담할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1600m의 경주거리 얘만 지칩니까? 다른 마필들도 큰 능력이 없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7번 마필을 놓고 성공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8번마 오션라인은 꾸준하게 띄워주다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고 지난번에 11월 13일 경주 역시나 걸음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 6마리가 출전했던 경주예요. 원래 7마리 출전했는데 한 마리 취소되고 로켓 블레이드가 역시나 발쪽 고착을 하고 올라왔던 걸음에서 대끼리 막권을 지켜주긴 했는데 부담장이 57kg예요. 그래서 56.5도 이겨냈는데 57kg 못 이겼냐 하지만은 그때는 워낙에 출전 수가 적으니까 마필이 전기를 풀어가기도 쉬웠지만 선두권에서 뭉쳐있는 상태에서 오션라인이 조금만 자리를 못 잡으면 전력을 아낄 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션라인은 안 된다 하기보다는 약간은 좀 불안한 인기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걸음발로만 놓고 본다면 거리 경험이 없어 그렇지 실버 블루타임의 걸음발이 가장 좋았습니다. 최근 2번의 경주가 이 마필 자체가 이 정도였었나? 이렇게 신마가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경주거리가 늘어났죠. 1600m라는 점은 좀 불안한 도성이 하지만 걸음발로의 상승세는 가장 좋았다. 무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상경주는요, 7번 기프티드선을 놓고 실버 블루타임 쪽으로 원점 막권을 공략하겠습니다. 이 방어하는 막권은 2번마 포스타, 4번마 테리언 마초, 이런 나피들 좀 관심 갖고 있는데, 현장에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고요. 7번에 11번, 7번, 11번, 부산경마 상경주, 7번, 11번, 이 두 마리 앞에 일단 경주의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경주가 1600m에 11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일단 인기권은 일본과 승리의 축제, 뭐 8번마 무적시나 9번마 코트윙,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리겠죠. 충마 선정에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 일본과 승리의 축제는 지난번 경고 때 발주가 빠르지 못했지만 기습적으로 선행 작전에 나서면서 끝걸음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엔 서승훈 빠따의 부담량 플러스 4kg가 늘어났죠. 선행만 성공을 시켜준다면 일본 게이트에서 발빠른 마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그 누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있는데 부담 중량이 이 마필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마로 놓기에는 뭔가 좀 깨름직한 맛이 없지 않아 있죠. 2번은 올라왔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른 마필이 못 뛰니까 그런 거 보여준 것 같고 3번, 4번 다 안 되고 5번도 안 되고 6번도 휘양 공백기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7번도 아니고 8번 무적신화는 좀 아쉬워요. 매번 최선을 다하고 깨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56.5kg라는 부담 중량 때문에 좀 찝찝한 맛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마필한테는 나쁘지 않고요. 자, 그럼 코트윙을 놓고 할 생각입니다. 이 발주가 워낙에 좀 안 좋았었고 타이밍을 잡기 애매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도 발주가 계속 좋지는 않았지만 밀어주니까 또 가름을 보여요. 자, 최은경 기수가 발주를 잘 끊어낸 기술을 합니다. 이 직선에서의 채찍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발주만 제대로 끌어준다면 선입권 전개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중량을 가장 유리한 조건을 받았다는 점에선 제가 최은경 기술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좀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고요. 10번 마하볼트는 약간 좀 짧죠, 말이. 거리에 대한 적성은 좀 짧고 좀 따라가다가 한 발을 써야 되는데 1600m를 선택한 것이 좀 마이너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대한의 명성은 글쎄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의 모습을 보면 이 가서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컨디션 난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부산경마 4경주는요. 9마 코트윙을 놓고서 8번마 무적신화, 1번마 승리의 축제 이 두 마리 마필 일단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10번마 마하볼트 이 마필까지는 현장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 4경주는 한대건이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최은경 기수의 감량의 혜택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5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5경주와 6경주 연달아난 승부처예요. 물론 이제 서울경마가 중간에 껴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해볼만 합니다. 이 아임요어 파더가 브리더스컵 안 나오고 이게 나왔죠. 상당히 좋다고 봐요. 예, 워낙 이게 직선에서 데뷔할 때 보면 채찍을 댔을 때 막 지그재그로 뛰고 상행도 하고 악벽을 보였었는데 일방적으로 주워 먹으려고 나왔으니 뭐 안 될 거 있겠습니까? 저도 역시 아임요어 파더를 놓고 할 생각이고요. 문제는 이제 1200m에 대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선행 마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뭐 1번은 폭풍신화라든가 2번 BKP, 3번 당대화신, 또 뭐가 있을까요? 7번 라이언파크 이런 마필들이 각질이 상당히 겹치죠. 그래서 각질이 겹치기 때문에 이러한 각질이 겹치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없느냐를 봤더니 딱 걸린 마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필을 아임요어 파더의 파트너로 선정을 하고 오로지 그 한방 맞거리 한번 이번 경주 승부를 해보겠다. 자, 한대간의 메인 승부처고요. 그 딱 떨어지는 조건의 마필이 궁금하시다. 그럼 절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한대건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나를 직접 찾아오지 마시고요. 음성 정보와 문자 정보 많은 신청,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한대건에 이어지는 승부처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부산 경남 제5경주입니다. 초반 빠른 출발 경쟁. 부산경마 제5경주입니다. 1번은 리얼리워. 수입이 다 되는 마필이고요. 12번 때문에 8번 타이거 트레이입니다. 피가 원체 좋습니다. 위험난 기술과 사용만 잘 타기 때문에 총막감 한번 놓고 8번 넣고 1번 지켜낸 8번 타이거 슬램. 그 뒤로 1번 리얼리워. 3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11번. 부산경마 제3경주입니다. 8번 트리플 영광이 밴드권의 충막감입니다. 충막감. C1 모닝코리아 위원대 보이는 그쪽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8번 놓고 12 8번 12번 8번 1등급 경주죠. 현등급에서 약간은 중진급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중진급의 마필에 출전한 경주고 이러한 경주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하위군에서 올라온 마필도 있긴 하지만 현 등급에서 기복을 보였지만은 분명히 그 기복을 만회할 수 있는 조건을 맞이한 마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지난번에도 한번 노려봤던 마필이고요. 제가 그렇게 튀는 걸 타는 것을 보고 넌 다음엔 죽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이러한 전력의 변화라든가 자신이 의도적으로 전력을 아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 방송에 다 공개해드리기는 좀 그렇고, 한대건이가 승부처로 선정을 한 만큼 그 내용을 가지고 한대건 제대로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경주는 부산 1등급은 터져요. 예, 배당이 좀 나오죠.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감동의 바다에 지난번에 인디언 피어카 있나요? 그 대끼리 박건도 뿌진 걸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잘 떴다고 다 잘 뛰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편성에서 1등급 상급은 1등만 해도 5천만 원이 넘죠. 욕심이 나죠. 예, 그 욕심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과 함께 그 욕심 채워주고 싶은 분들 부산경마 6경주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 부산경마, 서울경마 다 마무리했습니다. 급족하십니까? 전 죽을 것 같습니다. 짜장면이 먹고 싶지? 배고파서. 한 3시간 떠든 것 같아요. 예. 생활인데 뭐. 자, 승부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좀 빨리 가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자, 3경주, 6경주, 7경주, 11경주, 3, 6, 7, 11 이게 승부처고요. 특히나 7경주는 한대건의 초특급 하이라이트 승부처 많은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경주는 몰라도 7경주는 한대에 관심 가져주시고, 부산경마는 5경주와 6경주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대건이었고요. 현장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